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은 병원체 X와 영양물질 기억을 이용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 기억이라는 물질은 영양물질이군요. 영양물질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탐구에 사용한 배지에는 기억이 없이 영양물질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배지는 뭐 재배하는 장소 또는 배양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이 보통 배지에는 뭐가 들어있어? 영양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을 키우려면 그 생물이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서 어떤 생물을 키우는 장소, 이런 걸 우리가 배지라고 하고, 보통 이런 페트리 디시 있죠. 그런 페트리 디시에다가 영양물질을 이렇게 깔아놓고 세균 같은 것을 키우죠. 그렇지. 이런 걸 고체 배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 이렇게 담가놓고 또 세균 같은 것을 키우는데, 이거는 액체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구에 사용한 배지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없이 기본적인 영양물질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가 한번 볼게요. 공기 중에 둔 배지에, 그럼 이 배지는 뭐만 들어있다? 기본적인 영양물질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기억이라고 하는 영양물질, 다른 영양물질이지, 이것을 첨가하자 배지에 X라고 하는 것이 증식했대. 그렇죠?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야. 근데 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을 형성한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X가 증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기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배지 20개를 준비해서 10개의 배지에는 기억을 첨가하지 하고 나머지 배지에는 기억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조군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기억을 첨가한 게 뭐야? 실험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의 배지에, 이 20개의 배지에 X를 접종한 후 배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첨가된 배지에서는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되었어. 뭐 됐다는 거야? 증식했다는 거죠. 또는 뭐 했다는 거야? 번식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지. 기억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에서는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X라고 하는 아이의 증식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억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안 지웠네요. 지우 해볼게요. 자, X는 바이러스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배지에는 숙주 생물이 없죠. 그렇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증식할 만한 생물이 없어. 이제 배지에는 기본 영양물질만 들어있는 배지, 또는 기본 영양물질과 기억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배지, 이 두 가지 배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X가 증식했으므로 얘는 숙주가 없어도 번식할 수 있는 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닌 거야. 기억 틀렸고요. 다음, 기억은 X의 증식에 필요할 것이다 는 A로 적절하다. A가 뭐였지? 가설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넣어준 집단과 그 다음에 기억을 넣어주지 않은 집단으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이게 기억이 조작 변인이 되고 X의 증식에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적절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한다. 이게 뭐죠? 생물의 특성 중 생식이죠. B와 가장 관련이 깊다.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 이게 뭐 한 거야? 번식한 거야. 그렇죠? 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번식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 뭐가 된다? 니은과 디귿.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명과학 이론 A와 B의 주요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모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가를 이용하여 성립된 이론이며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이다. 자, A.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뭐죠? 세포설. 생물 집단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 이거 뭐죠? 진화론. 네. 세포설하고 진화론 뭐에 의했죠? 그렇죠. 귀납적 탐구에 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아닙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틀렸죠? 이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니은 구체적인 관찰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귀납적 탐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이건 연역적 탐구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가설 설정, 결과 해석, 탐구 설계 및 수행 중 단계 중 하나이다. 그럼 A가 당연히 가설 설정, 그죠? B는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다음에 C는 결과 해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A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도 있는 단계이다. 네,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대조군 설정과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단계. 요거는 탐구 단계죠. 그러니까 C 단계가 아니라 B 단계가 돼야 되겠네요. 기억은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의 경로이다.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뭐 해야 돼? 수정해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디귿만 맞았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과학자는 탐구를 통해 가설이 옳음을 증명했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할 것이다. 할 것이다. 잠정적 결론이죠. 네, 가설입니다. A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B에서는 세균이 증식했음을 확인했다. 결과죠, 결과. 세균 배양 접시 A와 B를 준비한 후 기억에만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첨가했다. 기억은 A와 B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 되겠네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다, 그리고 나로 오는 순서가 되겠네. 그리고 기억에만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첨가했다 그랬어. 그럼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첨가하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죠. 그러면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A, B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는 모두 잘 이루어졌다. 기억은 B이다. 틀렸네. 기억은 A지.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이다. 세균의 증식 여부. 요거는 결과잖아, 그지? 결과니까 이거는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 그럼 조작 변이는 뭡니까?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 첨가 여부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는 첨가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첨가하지 않았으니까. 탐구는 가다나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요것만 맞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철수가 소화요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항상 가설이 보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눠 놓고 원인이 되는 소화요소 X가 뭐가 되고 조작 변인이 되고 녹말이 분해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녹말의 분해 여부 이게 뭐가 돼? 종속 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설을 보면 기억은 증류수 X 플러스 염산 그 다음에 염산 플러스 증류수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준비한 후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에서 반응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있는 시험관과 X가 조작 변인이니까 X가 있는 시험관과 X가 없는 시험관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그럼 실험관 1에는 X가 있어요. 그럼 시험관 2에는 X가 없어야 되겠지. 하지만 X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되죠. 그러면 시험관 2에는 X를 제외하고 뭐는 있어야 한다. 증류수는 있어야 돼. 그래야 조건이 같아지지. 이렇게 되고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증류수 2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증류수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돼? 대조군. 비교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1 얘가 뭐가 되겠어요? 실험군.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어떻게 됐어? 1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그럼 가설이 검증된 거죠.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증류수이다. 맞네요. 다음 니은 실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렇죠? X가 있는 곳에서는 녹말이 분해됐고 X가 없는 곳에서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맞는 말. 다음 1은 실험군, 2는 대조군이다. 역시 맞는 말.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군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동물 기억과 니은은 생김새가 비슷하고 같은 곳에 사는데 서로 교배를 안 하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탐구를 설계합니다. 가는 기억과 니은을 같은 서식지에 일정 시간 둔 후 울음소리를 녹음하여 파형을 분석했고요. 나는 기억과 니은을 서로 다른 서식지에 일정 시간 둔 후 울음소리를 녹음하여 파형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의 차이점은 뭐지?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고 뭐만 차이가 납니까? 그쵸? 같은 서식지냐 다른 서식지냐. 그쵸? 그래서 같은 서식지 여부가 될 텐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조작 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결과를 봅니다. 그치?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같은 서식지에 있는 경우는 울음소리의 차이가 커졌네. 그치? 다른 서식지의 경우에는 울음소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네요. 그치? 결국 얘네들이 교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되겠어? 울음소리의 차이 때문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동일 서식지 여부는 통제 변인이다. 했는데 동일 서식지 여부는 뭐죠? 가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그것 말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죠. 그러니까 동일 서식지 여부는 조작 변인이고, 그렇죠? 나머지 조건이 통제 변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 되겠고요.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의 울음소리 파형은 가에서가 이때는 주어만 보세요. 차이가 크다 라고 했어요. 가 차이가 크네. 나 차이가 크지 않네요. 이거 맞는 말이야. 디귿. 이 탐구의 가설은 같은 곳에 사는 기억과 니은은 우는 시기가 달라 서로 교배하지 않을 것이다. 시기. 그럼 가하고 나가
시기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가하고 나의 차이는 무엇뿐이다? 그렇죠. 같은 서식지 여부의 차이뿐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역시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먼저 볼까요? 자연현상, 그 다음에 관찰,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와 B 단계 중 한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럼 결론은 최종이죠. 그렇지? 그래서 B 단계가 뭐가? 결론 도출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A 단계는 뭐야? 뭘 관찰할 것인가? 그래서 관찰, 주제 선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파스테르의 탐구.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 실험을 통해 증명했네. 그래, 그럼 요거는 무슨 탐구야? 요거는 연역적 탐구고, 그쵸? 그림이 나온 거 무슨 탐구야? 귀납적 탐구가 되겠죠. 답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의 그림의 탐구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자, 그림은 귀납, 기억은 연역이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한다. 했습니다. 아, 잠정적인 답이 뭐야? 이거 가설 설정이잖아. 그치? 네, 틀렸어. 가설 설정 단계는 어디에만 있다? 연역적 탐구에만 있어요. 디귿. B에서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한다. 그쵸? B가 뭐야? 결론을 내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지를 이용해 물질 기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작 변인이 되겠네요. 기억은 지방 소화 효소의 작용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촉진인지 억제인지 맞춰봐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지방의 소화가 억제되면 몸무게가 감소한다. 그래서 아, 지방의 소화가 억제되면 그러면 지방이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몸무게가 감소하는 겁니다. 20마리의 생쥐를 각각 10마리씩 집단 1과 2로 나눕니다. 일정 기간 동안 1회는 정상 사료와 함께 기억을 먹였어. 그렇지. 그럼 2회는 어떻게 했을까? 조작 변인이 뭐지? 기억의 유무. 그러니까 기억이 있고 없고 차이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같아야 되죠. 그럼 2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없고 그 대신에 사료는 먹여야겠죠. 그래서 정상 사료만 먹인다.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나의 기간 동안 시간에 따른 일과 이의 평균 몸무게를 측정한다. 그랬더니 기억을 먹인, 그렇죠? 기억을 먹인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 몸무게가 감소했네요. 평균 몸무게가. 자, 몸무게가 감소했다는 건 뭐죠? 지방 소화가 못 됐다는 거지? 억제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지방 소화가 억제됐다는 거는 지방 소화 효소가 그 작용이 어떻게 됐다? 억제되었다는 거죠. 그럼 지방 소화 효소의 작용을 누가 억제한 거야? 그렇지. 기억이 억제한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억만 먹인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한다. 이거 틀린 거 알겠죠? 동그라미 A는 뭐가 됐어? 기억은 빼고 정상 사료만 먹인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 탐구의 결과는 기억이 지방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지방 소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이 아니고 억제하는 물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 돼요. 다음 디귿.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를 먹으면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는 이 탐구의 가설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를 먹으면 그러면
이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 요게 조작 변이 되니까 사료가 달라져야 되지. 근데 이 실험에서는 사료는 똑같아. 기억만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설은 이 실험과는 상관없는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그래서 정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방사능 계측기가 나오는데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 변화를 추적하는 건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깊은 지각층에서 채취한 토양 X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줬어? 14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을 여기다 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미생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미생물은 분명히 무엇을 할 것이다? 세포호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으면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생물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포도당은 분자식이 C6H12O6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14탄소가 포함된 포도당. 이건 뭐냐면 보통 탄소는 질량수가 12입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10인데 근데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있어요. 요거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8개야. 그러면 핵이 불안정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핵이 붕괴가 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 12인 탄소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지만 질량수가 14인 탄소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검출기가 있으면 이 14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토양 X에다가 이 14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을 이렇게 주는 거지. 딱 주면 만약에 여기에 미생물이 있다면 이 미생물이 이 포도당을 먹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뭘 방출하겠어?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면 CO2하고 H2O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CO2의 탄소는 어디서부터 기원한 거냐? 아까 포도당에서 기원한 거야. 그럼 포도당 속에 들어있는 탄소는 14탄소였단 말이야. 다시 해서 방사능을 방출하는 탄소였던 거지. 그럼 얘가 변해서 CO2가 됐으니까 이 CO2 속의 탄소도 역시 뭐가 되겠다? 14탄소를 포함한 CO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기체잖아. 그러니까 날아가겠지. 얘가 날아가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방사능 계측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방사능 계측기에서 뭘 검출한다? 방사능을 검출하겠죠? 그럼 삑삑삑삑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은 14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는 뜻. 그렇지. 그 말은 뭐가 돼? 포도당이 뭘로 바뀌었다는 증거?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는 증거. 그렇지. 그렇다면 토양 내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증거? 세포호흡이 일어났다는 증거. 그러므로 토양 내에는 미생물이 있다는 증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기억장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장치는 토양을 넣지 않았어. 그리고 포도당을 넣었죠. 그럼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므로 기억에서는
검출기,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을 검출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왜?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토양 X는 넣어줬는데 14C를 포함한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여기는 아예 방사능을 넣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어떠냐? 토양 X를 넣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넣었어. 그럼 만약에 토양 X에 미생물이 있었다면 그러면 방사능이 검출되겠죠. 그래서 XXO 이런 결과가 나오면 뭐가 있었다? 토양 X에 미생물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결과 나오면 어떨까요? XXX 이런 결과 나오면 토양 X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거는 토양 X에 미생물 존재, 그 다음에 요거는 미생물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결과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 기역장치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그치? 그 다음에 니은장치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돼.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면 디귿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봐봐. 흙을 넣지 않고 포도당만 공급했는데도 방사능 CO2가 방출이 된 거야. 이 말은 뭘까? 소량 공급한 CO2 속에 뭐가 있었다? 미생물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14C를 포함한 포도당에 미생물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토양 X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런데 장치 기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은 이 포도당이 뭐 됐다? 포도당이 오염됐구나. 뭘로? 미생물에 오염됐구나. 그러므로 이 실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기역장치를 우리가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역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치? 이거는 미생물이 있어서 동그라미라는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포도당이 오염돼서 동그라미라는 결과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비교 기준, 다시 해서 기역이 뭐가 돼? 비교 기준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XOO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렇지. 이건 어때요? 분명히 토양만 넣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았어. 방사능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았어. 그랬는데도 뭐가? 토양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거야. 이 말은 뭐지? 이 말은 토양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온 거죠. 이해돼? 근데 만약에 니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토양이 오염되어서인지 아니면 미생물이 있어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포도당이 오염되었는지를 여부, 포도당이 미생물에 오염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토양 X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가 돼? 대조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디귿이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험군에서는 O가 나오든지 X가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실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귿에서 O가 나오면 XXO가 나오면 뭐가 돼?
미생물이 있는 것, XXX가 나오면 미생물이 없는 것,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한 실험이에요. 그렇죠?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억, 종속변이는 14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의 공급 여부이다. 포도당을 주냐 안 주냐? 이거 뭐예요? 조작변이죠. 그렇지? 조작변이야. 그래서 14C를 포함한 포도당의 공급 여부는 조작변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종속변이는 뭐가 될까요? 그치? 이거는 14CO2의 뭐가 돼? 검출 여부. 요게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물질 대사는 이 탐구와 관련된 생물의 특성에 해당한다. 그렇죠. 전제가 뭐야? 아, 토양에 미생물이 있다면 미생물이 뭐 할 것이다. 호흡을 할 것, 세포호흡을 할 것이다. 이 세포호흡이 물질 대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물의 특성이 전제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기억과 디귿만을 비교하면 포도당이 X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디귿을 보면 포도당 조건이 똑같습니다. 결국 기억과 디귿을 비교했을 때 포도당은 통제변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만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 고3 학생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열심히 연습해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생명과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어려운 거 맞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겁니다. 수능 문제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